친족 상도례. 요즘 뭐 인터넷을 핫하게 달구고 있는 박송씨 사건이 있죠. 뭐 형이 자기가 이렇게 매니저 같은 걸 시켰더니 돈을 갖고 날랐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되찾고 싶은데 뭐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뭐 한국 법에 친족 상도례라는 법이 있다네요. 직계혈족이나, 직계혈족이라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한테 재산이 있는데 친척이 우리 집에 와서 뭐 소위 말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지갑에 돈을 꺼내 간 거죠. 그죠? 아니면 친족이 나랑,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만약에 빵집을 하는데 친척이 밀가루 값을 뭐 이렇게 2배로 쳐서 계산을 해버리고 그 돈 갖고 날랐든지 뭐 이랬을 경우 형이 이제 형을 면제한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그 이상한 법 되게 많아요, 그죠? 그냥 뭐 가족끼리니까 뭐 그렇게 뭐 좀 대해서 좀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런 건데,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경제가 갈수록 이렇게 민심이 흉흉해지고 또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싱글족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송씨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저도 그렇고 박송씨도 그렇고, 저 또래잖아요, 박송씨가.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굉장히 고령인데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없고, 근데 뭐 형이나 동생은 장가를 미리 갔다든지, 연예인들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죠. 보통 연예인들이 뭐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결혼하면 인기 떨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하고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뭐 보통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 장윤정 씨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이런 경우하고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빚 갚아주고 뭐 그런 게 장윤정 씨가 그 집에 장윤정 씨가 주수입원이었던 거죠. 근데 장윤정 씨가 이제 결혼이나 뭐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뭐 엄마나 뭐 오빠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 주는 거죠. 여태까지 장윤정 씨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이제 안 주게 되니까, 이제 자기 신랑하고 자기 애를 놓으면 자기 분가된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때 그 장윤정 씨도 가수 장윤정 씨 그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었죠. 결혼할 때 굉장히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근데 장윤정 씨는 어쨌든 결혼을 했죠. 그래서 분가를 해버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박송 씨는 결혼을 못한 상태라는 거죠. 결혼을 하려고 데리고 왔었는데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가족이 반대를 해서 결혼을 못한 상태. 그러니까 장윤정 씨하고 비슷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집도 주수입원이 박송 씨인 거죠. 박송 씨가 벌어서 출연료 받은 걸로 형도 먹고 살고 이제 부모님도 먹고 살고 이제 그랬었던 거죠. 주수입원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박송 씨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장윤정 씨 같이 되겠죠. 분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수입은 자기가 관리하게 되는. 왜냐면 자기 아내와 결혼하고 이제 애를 놓으면 이세를 위해서 조금 저축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소득을 분리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따지게 되겠죠. 내가 뭐 만약에 7대3으로 계약을 했으면 뭐 형이 3을 가져가더라도 7은 나한테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왜 돈이 안 들어왔냐라고 따지게 되겠죠.
뭐 어떤 그런 경우. 그렇게 되니까 뭐 심하게 그쪽도 싸웠던 거죠. 장윤정 씨처럼. 그래서 결국 결혼을 못하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결혼을 못하고 홍기를 놓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이가 51살인데도 아직도 노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 박힌 형제라면 전 그 여자가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니라면 결혼을 시켜줘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이 친족 상대의 어떤 그 취지, 이 친족 상대의 취지에 맞다면 박성수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데리고 왔으면 결혼을 시켰어야죠. 그죠?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결혼을 시켜주고 신혼집도 장만해주고 그 박성우 씨가 어떻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어야죠. 그랬으면 뭐 이렇게 이런 친족 상대의 어떤 법령 취지랑 맞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만약에 예전에 제가 상속 사기 치는 법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뭐 그런 경우가 뭐 저는 있기를 바라진 않죠. 연예인들이 또 자살을 많이 해요. 구하라 씨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인기 막 얻었다가 인기 떨어져서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만약에 박성 씨가 저 상태에서 그냥 만약에 코로나라도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갔다 왔잖아요. 저희 형이 코로나 유사 증세 걸려가지고 서울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이 절 부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자기가 아직 결혼도 못하고 싱글이니까 자기 죽으면 서울에 있는 그 자기 숙소에 가가지고 짐 정리하라고 저를 부른 이유가 그거예요. 혹시나 그때 당시 코로나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몸이 좋아져서 뭐 최근에도 카톡이 왔었는데 뭐 카톡이 오는 걸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뭐 재발을 한다든지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뭐 하여튼 그때보다는 뭐 이렇게 심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경우죠.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결혼 못하고 혼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돌싱이거나 해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데 또 전염병이 돌아요. 그죠? 굉장히 심한 전염병이 돌아요. 그죠? 뭐 이럴 경우 혼자서 고독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또 노리는 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상황을 노리는 놈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전에 또 무슨 법이 있었냐면 이거와 더불어 제가 한 20살 때인가 되게 옛날 이야기인데 어떤 경찰이었나? 경찰이 어떤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고로 죽은 경찰관의 딸이었는데 그 딸을 어떤 경찰이 다시 입양을 한 거예요. 고아가 돼서. 근데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 말로는, 아가씨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 아가씨 말로는 좀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을 애기한테 많이 시켰대요. 성적으로 어떤 그런 나쁜 행위들을 많이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성인이 돼서 남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뭐 어떻게 알게 됐나 보죠. 어떻게?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그 입양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나?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이와 유사한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아버지를 경찰이 고발을 못하는 거죠. 그게 그것도 친족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상한 짓을 해도 자식이 이제 신고를 못하게끔 그렇게 대법적으로 그렇게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 그 사건이 난리치고 그 법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친고죄라 그러나? 그러니까 직계혈족, 그러니까 자식이나 부모를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죠.
하여튼 뭐 이런 거는, 근데 이게 왜 지금 갈수록 이런 경제사범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솔직히 아는 놈이 도둑놈이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예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나한테 사기치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집안 같이 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사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 배우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결혼 뭐 잘하면 다행이지만, 근데 모든 그 배우자가 다 뭐 현모양처는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꽃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인감을, 뭐 남편 인감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집 팔아먹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죠? 인감 위조해 가지고 하고 뭐 보험 들어놓고 죽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난한 자의 법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걸 해도 할 게 없죠.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면 이거는 부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법을 악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죠? 제가 만약에 컴퓨터에 시나리오를 많이 써놨어요. 뭐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를 많이 써놨어요. 그러죠? 그걸 누군가가 알아요. 그죠? 이 시나리오를 팔아먹으면 돈이 된다는 누군가가 알아요. 그죠? 그러면 되게 돈 많은 사람이 친척들을 이렇게 섭외를 하는 거죠. 저희 형, 아버지, 친척들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그죠? 제 컴퓨터, 박상복이 컴퓨터 안에 있는 시나리오 고모 좀 훔쳐와라. 우리가 다 팔아주고 돈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 법이 되면 사기, 횡령, 배임, 자기 이상한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내가 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뭘 했다, 돈을 줬다, 얘는 우리 회사 소속이다, 내가 매니저다, 이렇게 사기를 쳐버리면, 그죠? 그럼 사기를 치면 횡령, 배임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미 팔아먹었고, 그죠? 그럼 본인은, 만약에 A라는 대기업은 난 이 사람한테 아이템을 샀다, 자기가 대신 팔아달라 해서 내가 샀다, 그렇게 해서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돈을 10원도 못 받고 제 컴퓨터에 있는 건 이 사람들이 훔쳐가서 팔아먹었는데 사기나 횡령, 배임이 아닌 거죠. 그죠? 이거는 가난한 자의 법이라기보다는 부자들이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서, 그러니까 친척을 꼬셔서 훔쳐서 팔아먹었을 때 어떤 형을 면책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닌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가 가족을 포섭해 가지고 정보를 빼내기 아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령, 그죠? 만약에 저를 예를 안 들고 좀 굉장히, 만약에 어떤 반도체나 유전공학 쪽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그런 박사가 있어요. 유명한 박사가. 그 동생이나 친척 중에 누구를 상대편 기업에서 이거 돈을 1억 줄 테니까 그거 빼와라, 자료 빼와라. 만약에 이랬을 경우, 형이 사촌 형이니까 형 밥 사줘요 이래 가가지고 컴퓨터 가가지고 해킹 툴 같은 거 꼽아놓고 해킹해가지고 쫙 뽑아오면, 그럼 이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법으로 보면 사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했다고 줘버리면. 그죠? 그럼 사기로 처벌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산업 스파이, 직계혈적 산업 스파이를 어떤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난한 자의 법이라기보다는 돈 많은 자의 법이라고 봐야죠. 돈 많은 자들이 어떻게 회피하기 위한 법이라고 봐야죠. 그죠? 참 웃기는 법이에요. 그죠? 박성시 요즘 기사 올라오는 거 보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저도 보니까 비슷한 일을 저도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증거가 없어서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영화는 나오니까, 제 시나리오를 쳐뱉긴 영화는 나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저게 표절을 했다라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유튜브에 안 올리는 게 대부분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게 한 10%, 5%? 유튜브에 올리는 건 한 5%도 채 안 되거든요. 거의 안 올리죠. 그냥 조금 뭐, 제목 정도만 거의 올리는 수준이에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같은 데 나오면 유튜브에 안 올리는 것도 막 나오거든요. 뭐, 혹자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뭐, 보니까 토렌트 다운받더라. 너도 다운받으니까 우리도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네는 지금도 계속 소송을 하고 있죠. 불법 다운로드 관련해서 소송해서 계속 물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이었나? 뭐 그랬어요. 그때 한번 대대적으로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 단속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몇몇 사람이 걸려가지고, 그 헤비 업로더는 아니었어요. 헤비 업로더는 아니었고, 그냥 뭐 이렇게 다운 좀 받다가 걸렸나봐요.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그러니까 학교 찾아왔나 그랬나봐요. 너 불법 다운로드 했지? 이러면서 학교를 찾아보고 뒤집어 놨나봐요. 학생 한 명은 자살을 하고, 뭐 형편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물어주고 그랬대요. 그게 30배인가 물어준다 그러죠. DVD 값에 30배? 보통 그렇게 청구를 하죠. 지하철도 왜 여러분들 그냥 타면 왜 요금 안 내고 그냥 뭐 이렇게 뛰어넘어서 타면 30배인가 물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마 30배였을 거예요. 아마 DVD 값이 30배. DVD 값이 한 뭐 몇만 원 하죠. 한 2만 원 한다 치고 한 60만 원? 그때 한 30만 원 정도 물어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자살을 하고 어떤 친구는 정편되는 친구는 물어주고 그랬대요. 그럼 뭐 그 전례를 봤을 때 너넨 자살을 해야 되죠. 옥상 가서 뛰어내려야 되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옥상 가서 뛰어내리고 돈은 돈대로 물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30배를 물어내야 되는 거죠. 제 시나리오를 표절한 대가, 너네 박스오피스가 30배를 물어내야 되는 거죠. 1조 원을 벌었으면 30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들이 되게 몰랐죠. 근데 저 나라 특히 대부분 미국 영화들이 많이 베끼기 때문에, 물론 한국 드라마, MBC, KBS, SBS도 많이 쳐베끼지만,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베껴요. 저가 이제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에가 강대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그런 애들 많이 베껴요. 배째, 저거는 쳐베끼고 배째 뭐 이래요. 그죠? 오히려 시나리오 같은 걸 그쪽 회사에 갖다 바치고 배역받는 그런 새끼들도 많으니까. 또 누구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죠? 이 유튜버를 보면 찔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보면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정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뭐 상을 못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남의 아이템을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다면서요. 제가 뭐 회사 생활을 사무직을 해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 기획안 같은 거 이렇게 올리면, 자기가 만약에 뭐 연구해가지고 기획안 같은 걸 만약에 뭐 부장이나 과장한테 올리면, 자기 이름 지우고 과장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회가 계속되면 발전이 없어요.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다 갖다 쳐베끼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를 할 것이며, 누가 열심히 해서 조사를 하겠어요? 그죠? 그냥 골프나 같이 쳐주고, 아부나 하고, 술이나 같이 먹고, 같이 여자나 만나러 다니고, 전부 그런 거나 하지.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득이 되는 회사 발전에 대해서 일은 안 하고 그냥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누가 연구해 놓으면 그거 훔쳐가지고 지거라 그러고, 그런 회사는 절대 발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 한번 봐봐요. 되게 돈도 많고 건실하고 재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발전 안 하는 기업들 되게 많죠. 그죠? 삼성도 지금 그런 거에 걸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도 지금 보면 약간 그런 거에 걸려 있어요.
발전이 없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라인 타고 라인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에 계속 있고 일은 안 하고 계속 뻘짓거리 하고 뭐 그 뭐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거 싸고 취직하고 이러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해. 아무도 일을 안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뭐라 하니까 그냥 뭐 대충 기획안 하나 쓰고 아니 말고 뭐 그죠. 그래서 회사가 발전이 없잖아요. 똑같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메모리 해가지고 그 나노급 2배 나오니까 그냥 하다 그것도 정체가 됐죠. 누가 기술 개발하면 기계 몇천억 주고 사가지고 그냥 반도체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회사에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회사 점점 재정이 악화가 되고 일을 안 하고 망해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항이 심하겠죠. 그죠? 노조가 일어나서 시위를 한다든지 저항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자르지도 못한다고. 근데 회사는 점점 어떻게 돼요? 망해가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렇게 나중에 하다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죠. 그죠? 근데 구조조정하면 어떻게 해요? 일을 잘하는 애들 다 나가버리죠.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러면서 다 나가버리죠. 회사 좀 망하겠네. 회사 망할 때 다 돼가라고네 이러면서 일 잘하는 애들 다 나가버리죠. 일 안하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애들만 남아있고 아부 떠는 애들만 남아있고 일 잘하고 성실했던 애들 다 나가버리죠. 그죠? 지금도 봐요. 라인 못 타가지고 승진 안 되는 친구들 나와가지고 사표 쓰고 나와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 슈가월드 그 사람도 왜 나왔겠어요. 그죠? 분명히 본인 입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분명히 회사 내부에서 라인 잘 못 타가지고 승진 안 되고 이러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런 거는 하루빨리 법 개정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법을 개정해야 되나요? 그죠?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이 법정을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이 조항을 없애면 되죠. 그죠? 왜냐면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게 많아지니까 없애면 되죠. 그죠? 배우자 같으면 연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부모가 빌린 돈은 부모가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우리 왜 그거 하잖아. 빚독촉 하는 것처럼 본인이 뭘 한 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죠? 아니면 뭐 동의서를 받든지 계약서를 쓰든지. 그죠? 아니면 계약서가 없는 정식 계약서가 없는 인감증명서와 정식 계약서가 없는 모든 것은 사기로 간주한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죠? 그 정확한 서류가 없을 경우 뭐 계약서라든지 뭐 그러니까 인감증명서가 들어있는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게 없는 경우는 그런 가족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처벌을 해도 횡령과 배임을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개정을 하든지. 그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법이에요. 그죠? 요거를 만약에 이걸 먼저 이런 법령이 있다는 거를 만약에 형이나 동생이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겠죠. 그죠? 근데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토크쇼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돈 관리를 잘 못해서 뭐 누구 돈 빌려줬다 돈을 떼인다든지 또 김구라 씨 그 예전 이제 이혼했던 전 부인 같은 경우는 돈을 막 빌리고 다녔다 그러죠. 뭐 한다고 뭐 정확하게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어디서 많이 빌려가지고 돈이 막 이자가 불어가지고 김구라 씨가 결국 이혼까지 했죠. 그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본인이 빚을 갚아주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는 방송에서 했던 걸로 아는데 뭐 그런 경우 그때도 그랬죠. 그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김구라 씨도 이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돈 관리를 김구라 씨 아내가 했었죠.
엄마니까 당연히 마누라고 애 엄마고 고생할 뭐 어려울 때 고생할 때부터 새빵살이 할 때부터 돈 관리를 아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뭐 아내가 통장 그 동현이 그 자식 아들인 동현군 그 출연료까지 다 엄마가 관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제 통장에 돈이 이제 없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돈이 다 어디 갔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예요. 그죠? 근데 거기는 이제 배우자니까 그냥 이혼을 해버리면 되죠. 그죠? 이혼을 해버리고 됐어 그냥 그럼 뭐 김구라 씨가 갚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부모나 형제 같은 경우는 인연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어쨌든 호적에 계속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호적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법은 빨리 개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요즘은 아는 놈이 도둑놈이라고, 모르면 오히려 사기를 못 쳐요. 그죠? 내 집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 그죠? 내 집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도둑놈일 가능성이 커요. 모르는데 어떻게 훔쳐가요. 그죠? 아는 놈이 도둑놈이에요. 그죠?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게 있나 모르겠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죠? 아무튼 이런 법은 빨리 개정이 돼서 뭐 제가 만약에 법령을 발의한다면, 그죠? 정확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정확한 계약서가 없을 시, 그죠?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정확한 계약서가 없을 시, 그죠?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적인 친족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한다. 고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죠?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죠. 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없을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바꾼다면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계약서가 있을 경우만 형을 면제한다. 그죠? 정확한 계약서 서류가 있을 경우만 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죠. 그죠? 참 안타까워요. 그죠? 근데 요즘 이제 뭐 봉안이 있다 이러지만, 솔직히 가족끼리는 저도 형 비밀번호 아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저도 형 비밀번호 아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냥 몇 개 쳐보면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덜어 있긴 하거든요. 형제끼리는 알잖아요. 그죠? 왜냐면 예전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다 로그인 하지만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 바로 인터넷에 접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집에 있잖아요. 그럼 형이 외부에 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컴퓨터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보가 집에 있으면 어디 이거 어떻게 되는지 검색 좀 해봐라. 이거 들어가서 메일 확인 좀 해봐라. 이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연계돼서 다 되지만, 옛날 한 10년에서 20년 전, 10년 전쯤만 해도 그랬다고. 그죠? 기능이 이렇게 호환이 안 됐을 때는 전화를 해서 어디 있는데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옛날에는 그런 경우 덜 있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 형제지간에는 그런 걸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지간에 뭐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고서야 뭐 그렇게 팔아먹고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뭐 덜어 있긴 해요. 그죠? 그런 놈들이 덜어 있긴 해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죠? 10개를 못 쏘고 알아도 사람 마음 쏘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법은 어쨌든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게 좋죠. 합의를 하는 게 좋지만, 어쨌든 그죠? 지금 변호사들도, 유튜브에 있는 어떤 변호사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고소는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최소한 고소를 해서 압박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했으면 형사거든요. 사기, 횡령, 배임이면 형사잖아요. 그죠? 깜빵 가는 거예요. 그죠? 깜빵 갈 죄를 그냥 면제를 해준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8천이라고 뭐 여기 뒤에 뉴스 들어보면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8천까지는 형을 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대요. 솔직히 8천이면 저도 아직 8천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죠? 4천은 제사 지낸다고 좀 가끔 6천 4천까지는 제사 지낸다고 만나지만 막 이래 보면 이제 얼굴은 알지만 8천은 누군지도 저도 잘 몰라요. 그죠? 그것도 바꿔야죠. 직계 혈족, 배우자, 그러니까 부모, 자식, 사촌도 안 돼. 그죠? 사촌 다 하거든요. 부모하고 자식, 그죠? 부모하고 자식, 배우자만 면제한다. 그죠? 부모, 자식, 배우자만 면제한다. 범위를 좀 줄여야죠. 범위를 좀 줄여야죠. 그죠? 너무 넓죠. 그죠? 너무 넓죠. 그죠?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서 범위가 얼마나 그 친척 중에 잘 안 만나잖아요. 그죠? 명절 때 얼굴도 모르는 친척 엄청 많을 텐데, 저도 지금 나가면 이렇게 아버지 때는 얼굴이 좀 많은데 자식끼리 지나가다 만약에 그 아버지 때 친척들 밑에 자식들하고 지나가다 얼굴 봐도 몰라요. 바로 옆으로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뭐 이렇게 이름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렬이 상자 돌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상자가 돌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름이 박자하고 상자가 들어가요. 아버지 때는 박자하고 해자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 보면 대충 알죠. 이름 보면 우리 친척이겠구나. 학렬이 있으니까 돌림자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뭐 아버지 학렬이겠구나, 조카 학렬이겠구나, 아니면 나하고 동률인 학렬이겠구나, 뭐 이런 걸 대충 아는데, 그게 아닌 다음에서 잘 모르죠. 지나가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친척들이 이렇게 결혼식 같은 거 하면 사진 한 장씩 주잖아요. 못 알아볼까봐. 아무튼 이런 법은, 만약에 이게 옛날에 제정된 법 같으면, 빨리 이렇게 개정을 해서, 그, 선의의 피해자가, 미래에 있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